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김정은 3차 서밋 한번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개성공단 재개의 세 가지 전제 조건, 또 그 북공의 식량 상황, 이런 거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개성공단 그 기업인들이 방문을 해서 개성공단 재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태소위 위원장인 그 서면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합의가 먼저이고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한국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폐쇄한 거는요, 북공의 핵폭탄 미사일 개발 실험 때문이고 개성공단 임금이 세습 독재 정권, 인권 말살 정권, 이것들이 대량 실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 차단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이고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개공 기업인이라는 사람들 왜 미국까지 가서 저럴까요? 이 종북 주사파 패당들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못해서 안달이고, 그러니 키는 미국이 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국까지 갔다 왔다 먹고 싸고 저런 짓 하려면 돈 많이 들 테고요. 그리고 효과 없을 거라는 거 다 알 텐데, 돈만 날린다는 거 다 알 텐데 자기 돈으로 미국까지 가서 저렇게 로비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사기 여적 패당들이 돈 대주고 조종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 조사를 해서 처단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공의 WMD 개발 저지라는 대의에 어긋나고요. 북한 주민의 노예 상태를 악용해서 노동 착취 범죄의 공범으로 개입해서 푼돈 벌겠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 착취의 대가를 북공 정권과 나누어 갖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한다면, 그렇게 해버리면 개성공단 열자고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조건 3개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 핵폭이 먼저 이행되고 2. 임금 수준 팍 높여버려서 한국의 수준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해버리고요. 3. 북공 정권에 달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보장되면은 그러면 개성공단 재개할 수 있을 겁니다. 금년 초에요. 북공의 그 유엔 대사가 유엔에다가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간 해마다 구걸질하는 겁니다. 농사 지은 거는 다 강탈해 가고요. 주민들은 고의로 굶겨버리고 굶주린 주민들 수단으로 해서 구걸하는 거 아닌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북공의 요청에 따라 유엔 식량 기구들이 긴급 대북 식량 지원을 여러 나라에 호소를 해갖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 결과가 식량 지원은 목표액의 2.4%, 영양 지원은 목표액의 23%, 보건이나 위생 이런 분야는 실적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목표액의 10% 정도 달성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팍팍해져서 안 도와준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분배의 투명성 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공에게 더 이상 쏟기 싫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 드러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핵 안고 굶어 죽던가 핵 버리고 살던가 너 맘대로 해라 이겁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아주 신기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중에 이렇게 5, 6월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연중 가장 안 좋은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양강도 국경 경비대에 한 달치 식량 배급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지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국경 경비대 임무가 탈북 방지, 뭐 밀수 방지 이런 건데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탈북 밀수 막으라고 하면서 식량도 안 주면 알아서 하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 탈북 밀수 방조하고 대가 징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북공의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돈만 주면은 밀수건 탈북이건 돈 주는 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만 이런 것이 아니고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잘못 걸리면 밀수 방조, 탈출 방조 뭐 이런 걸로 처벌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뇌물 주면 살아나고, 그러니까 알아서 수금할 때 장례 뇌물 비용까지 다 미리 다 받아서 별도로 잘 챙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경 경비대에 대해서 식량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비축하기 위해 안 주는 것이고, 안 줘도 안 죽는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아서 먹고 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량 위기라는 것은 과장이고 연출이고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알아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 이분들 정말 그 생지옥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북공을 지금 갖고 노는 트럼프, 볼턴, 국무부, 폼페오 포함해서요, 이분들 역할 분담, 이 팀 플레이가 아주 환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 북공이 볼턴한테 마구 그 욕설을 날리고요, 폼페이오 저거 못 쓰겠다고 교체하라고 투정질 하던 이 북공이 이제 북핵 협상에 대해서 미국식 계산 방법 좀 바꾸라, 북공에 대한 적대시 정책 바꾸라, 뭐 무력은 미국의 전유물 아니다, 뭐 이러면서 미사일 날리고 하던 그 꼬맹이가 갑자기 아마 편지를 또 보낸 모양입니다. 트럼프한테는 욕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말이죠, 돈 떨어지고 식량 떨어져 답답하니까 미사일도 안 통하니까 이제 편지로 애교질하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트럼프가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김 정은 이렇게 발표를 했죠. 편지 받았다고, 김정은이한테 편지 받았다고. 근데 그 편지가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뭐 개인적인 그런 친밀감을 표시를 일단은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I appreciate it. 고맙다는 거 그럽니다. 기분 좋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소한 이 트럼프는 외형적으로 관계 좋은 것처럼 관리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협상의 고수입니다. 그러면서 I'm in no rush, we are in no hurry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제저로 틀어막힌 꼬맹이가 갑갑한 것이지 우리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는 결국 죽거나 항복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안건은 볼턴 입에서 나왔습니다. 북공이 미국 보고 미국식 계산법 바꾸라 그랬는데 볼턴은 우리는 지금 계산 똑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3차 미북 서밋에 대해서 I think it entirely is possible. 김정은 holds the key. 3차 미북 서밋은 언제든 가능하고 확실히 가능한데 키는 우리는 전부 김정은한테 줬다는 겁니다. We are ready when they are. 걔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Anytime, anywhere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했고요. 우리가 할 거 없고요. 우리는 지금 계산 똑바로 하고 있고요. 북공이 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북핵 포기하는 겁니다. 일체의 WMD, CVID 또는 FFVD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전문 인력 전직 훈련 재배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북한 문제 어떻게 마무리되겠는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답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는 거라고. 군말이 없습니다. 국무부 쪽 한번 보겠습니다. 폼페오죠.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북한 지원하는 것 반대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식량 지원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거 폼페오가. 식량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북공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식량이 필요하면 사치품 살 돈으로 식량 사서 주민들 먹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북한의 곤란한 상황은 북공이 주민들의 생활 향상은 외면하고 국제결의에 위반하여 핵무기, 미사일 등 불법 행위에 국가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지 제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인도주의 활동을 미국 정부는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핀란드 민간 구호단체 핀란드 개발협력기구라고 있는데 FIDA 이 단체가 지난 20년간 북공 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단 결정했습니다. 북공에 지원 인력 2명이 있었는데 이거 철수해서 다른 동남아 국가로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중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 이 조치로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겁니다. 즉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핀란드 정부가 그 내용을 조사해 본다니까 발표하겠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국무부는 북공과 3차 미북 서밋 위한 실무 협상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결국 비핵화 실무 협상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압박입니다. 북공은 그냥 톱다운 방식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바텀탑으로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그 국무부 쪽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볼턴은 그 비서진이고요. 일은 국무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공의 정제유 수입 한도가 연간 50만 배럴로 유엔 그 제재 결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환적으로 작년에 350만 배럴을 수입했다는 겁니다. 올해도 벌써 70번 이상 불법 환적을 통해서 벌써 연간 50만 배럴 이 상한선을 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이 그러니까 정제유 수입에 완전 차단해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고요. 여기에 26개국이 서명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지금 7개 국가가 동아시아에서 불법 환적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이 리포트가 작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추가로 하는 것은 북공의 그 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석탄이나 철광석 수출하는 거는 잘 차단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이 정제유 밀 수입하는 거, 불법 환적하는 거 이거는 아직 제대로 차단이 안 되고 있다. 이거 앞으로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리포트를 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불법 환적 단속 훨씬 더 강화할 것이 예상이 당연히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들은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불법 환적 단속 위해서 신속 대응 선단 편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저께도 한번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호놀룰루와 괌에 각각 3척씩 신속 대응 쾌속정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안보회의 할 때요, 미 국방장관 대행이 지금 그 중공 영역에서 북한이 인공기를 버젓이 달고 대놓고 지금 그 제재 위반하는 이 증거 위성사진으로 쭉 찍어갖고 그걸 전부 사진 책자로 만들어서 중공의 그 국방장관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재 철저한 이행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공과 러시아도 유엔 제재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에게 의무 이행하라고 압박한 겁니다. 자, 요약하면은요, 3차 이 서밋은요,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라는 것은 당사자, 그러니까 미국과 북공이죠. 북공은 3차 서밋을 통해서 제재 해제하려고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미국은 핵 포기시키려고 원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그러나 모두 원하고 있기에 열리기는 열릴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실무협상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없이 바로 하노이처럼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다. 이 트럼프의 반복 선언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CVID 구체적 결단하고 나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실무협상에서 조율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 말 속에는 북공의 완전 비핵화 위해서 3차는 물론이고 4차 이후의 서밋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포위망 촘촘히 제재는 점점 더 강화하면서 북공이 핵 포기 결단할 때까지 wait and see 전략입니다. 예. 결국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 고통은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얼마나 더 버틸지, 배고픈 주민들은 언제까지 순종할지 주목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조만간 미북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